안타깝죠. 한국의 그 가정주부가 대부분의 그 가정 그 재정을 담당해요. 근데 한국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여성들이. 그래서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리가 내 친구가 돼야 돼요. 복리가 내 친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리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복리라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내 자산이 안 늘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주 급경사를 이뤄서 올라갑니다. 그게 워런 버핏이 좋은 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에 50년 전에 100만 원 맡겼으면 지금 약 180억 정도 돼요. 그게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워런 버핏이 지금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이유가 처음에 그 사람은 11살부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된 거는 약 20년 전부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캐피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부터 투자한 사람과 30대부터 투자한 사람과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근데 한국에 만난 사람들한테 보면 복리가 친구가 안 돼 있어요. 적이 돼 있어요. 빚이 있어요. 빚이라는 거는 복리가 반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없애는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콩알이 배갈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배갈을 다 먹는 사람, 한 사람은 50알만 먹고 50알은 땅에 묻는 사람.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일까요? 누가 현명한 거예요? 당연히 B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먹을 것 같아요. 150알 먹어요.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빚의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그게 복리가 친구가 아니라 내 에너미가 된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흑인이 얘기한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내가 그런 라이프를 살고 있다 그러면 당장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차를 팔라고 얘기합니다. 차가 엄청나게 너를 빨리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차는 대부분 빚으로 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좀 싼 집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내 노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품백 사는 게 내 취미라 그러면 그거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복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걸 압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교육비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서 엄마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하지. 좋은 대학교 가서 그 과외비 써갖고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전혀 달라질 게 없는데 왜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올인을 할까요? 복리를 깨달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한국이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꼴찌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는데 일본이 요새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아직도 암흑이에요. 전혀 이런 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빈곤율이 65세 이상 빈곤율이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노인층의 빈곤율은 높다는 거.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잘못 살았고요. 투자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육체로만 일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를 택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을 때 어떤 라이프가 될까? 그럼 내가 지금 계획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정말 답일까? 100% 노예요. 100% 노입니다. 그런 가능성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중합니다. 그렇게 될 거로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투자를 배워야 되는 거죠. 남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 배워야 되고요. 남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대학생들의 40%가 창업을 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직에 목말라 있고 취직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취직이 안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친구들하고 창업해라.
내가 괜히 무책임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것만 취직이 유일한 거에 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창업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금융 분야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금융 분야는 창업하기가 쉬워요. 공장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가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를 공부하고 금융을 공부하면 창업할 기회가 훨씬 많아요. 한국에서는 창업하는 걸 전부 하이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요새 핀테크도 있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라는 걸 배워야 되죠. 또 공부하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은퇴를 하지 못해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관찰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부자가 안 될까? 요 리스트예요. 사교육비가 넘버원이죠. 그걸 끊지 않으면 부자 안 됩니다. 근데 외제차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5년 됐는데 저는 아직도 차가 없거든요. 왜냐면 버스나 지하철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차가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 중에 50명인데 차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자 되는 게 싫을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죠. 버스 타고는 다 올 수 있는 거를 굳이 자동차로 가야 되는 그런 막힌 생각이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외제차, 명품백 이런 게 다 내 노후를 깎아먹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꼭 남의 밑에서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왜 자기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까?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부자들 다 보면 자기가 창업한 거죠.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특히 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한국에 와서 제가 왜 차를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차를 타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호텔에 파킹할 때 발레 파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대화 아니에요? 차가 없으면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옆집 따라하는 사람도 옆집에서 사교육비 한대니까 나도 사교육비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노후 준비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자녀교육, 결혼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제가 길거리 가다가 찍었어요. 그 유치원 버스인데 애들한테 잠을 자지 말라는 버스예요. 세상에 가장 끔찍한 교육이죠. 잠을 못 자면 뭐가 돼요? 정신병자 되죠. 한국의 교육인 겁니다. FQ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 EQ보다 더 중요한 게 FQ입니다. 근데 한국의 TV에서는 EQ만 얘기하죠. IQ만 얘기하죠. 돈 얘기를 안 해요. 맨날 한국 TV 보면 놀러 가는 얘기, 먹는 얘기, 다 가난하게 가는 지름길이에요. FQ가 중요해요. FQ가 뭐냐? 부자들 찬스를 깨닫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기를 원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던 회사, 아까 소개했지만 내가 일하던 회사가 라저드라는 회사예요. 라저드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근데 패밀리 회사예요. 유태인. 라저드라는 패밀리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 돈 어디서 벌었는지 아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200년 전에 골드러시 때. 골드러시가 뭔지 아시죠? 금 캐러 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 캐러 갑니다. 그래서 금을 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너무 재미난 거는 금 캐서 돈 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돈 벌었을까요? 곡괭이 판 사람들이죠. 라저들은 뭘 팔았느냐? 청바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어요. 한국으로 적용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금 캐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교육비 쓰는 게 금 캐러 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학원 차려야 되는 거지. 너무 멍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유명한 영어 강사, 수학 강사도 돈 떼돈 벌죠. 그런 걸 해야지 왜 대학교 가라 그럽니까? 생각의 FQ가 높은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멍청한 사람이 되겠어요? 멍청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할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자드 패밀리가 청바지 팔 돈 버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들은 금을 캐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 거는 금 캐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부자 안 됩니다. 공부 잘해서 남 위에 들어가는 게 자기 유일한 라이프의 플랜이 되면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게 굉장히 작죠. 이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25%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공부를 하고 싶을까? 이렇게 이정도밖에 라이프에 대한 생각이 없을까? 공무원을 폄하하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에 부자 될 확률을 제로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공무원이 되는 순간 나는 돈으로부터 부자가 될 확률은 0%가 돼요. 근데 왜 25% 대학생들이 가난한 거를 택할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공무원 하려고 하냐? 안전하잖아요. 안전해요, 여러분? 평생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할까? 남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나 공무원 됐다. 그거가 목표가 된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요, 왜 부자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신기한 대답을 나온 거예요. 도덕성을 넘버원으로 뽑았어요. 왜 도덕성이 중요할까요?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저 사람은 내가 도움에서 괜찮겠구나. 그겁니다. 여기서 공부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5가지가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덕성 당연하죠. 사교성. 학원에 가서 취직시험 공부하는 거, 공무원시험 공부하는 것보단 친구랑 사업 얘기하고 놀러 다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교성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아야죠. 어떤 주식을 살까? 나는 어떻게 펀드가 좋을까? 그런 호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거 나중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합니다. 한국은 그 성장성이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투자하면은 경영진이 나쁜 짓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나 네거티브한 게 가득해요. 그래서 평생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바이오 주식 사라 그래, 살 걸. 그러다가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그때 20대 존니 말 들을 걸. 이런 라이프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라이프가 되면 안 돼요. 호기심을 가져야 되죠. 긍정적으로. 주식 투자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겁니다. 액션이 필요해죠. 사교육을 그만두면 한국의 많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애들이 해방되죠. 그리고 경제적 독립되죠. 부모님 노후 준비되죠.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왜 사교육비를 못 끊을까? 그 아이가 사교육을 해서 좋은 대학 간다 그래서 라이프가 달라질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그 생각을 못 할까? 근데 한국의 엄마들은 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사교육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난 주식을 사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애한테 훨씬 행복하고 걔가 부자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복리는 일찍 갈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